안녕하세요. 류 교수의 성격이 알고 싶다. 류지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렸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요새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음, 제가 지난 10월 7일 날 책을 발간하여서 어, 저자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개인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이 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인이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어, 저는 최근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어, 정말 다 공감하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정인이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 일이 벌어진 게 작년 9월, 작년 12월, 작년에 있던 일인데, 몇 달 전에 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라도, 좀 이 사건을 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좀 이슈화를 계속 해야만 정인이의 억울하게 간 그 마음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음, 음, 우선은 정인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이 사건은 여러분 뭐 포털 사이트에 정인이 사건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아주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20년 10월에 그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 사건을 어,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이에 대한 사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영아 학대 살인 가해자 부부입니다. 음, 남편은 안 씨고 부인은 장 씨. 경북 지역에서 그 목사 자녀로 경북 포항에 위치한 미션 스쿨 대학원의 캠퍼스 커플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장 씨는 평소 가시욕이 강하고 충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모 방송국 PD라고 얘기를 하고 어, 동생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모인 그 장 씨가 미국 유학파 출신이라는 그런 어,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SNS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에, 살아온 그런 그 삶의 흔적들이 다 남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나아진다던데 전 태생의 괴물인지 자꾸 욱욱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기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네요. 아, 저만 이상한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정인이의 그 입양 당시 아주 귀엽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현재 그 딸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생후 8개월 무렵에 이제 정인이를 어, 이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죠. 정말 너무 티 없이 맑고 예쁜 아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위탁모, 홀트 아동복지에서 위탁모에 의해서 아이를 키웠고요. 이 그 인터뷰를 한 그 위탁모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통역사라고 해서 엄마가 잘 키우면 정말 뭘 해도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탁모에게 위탁모는 정인이를 장씨 부부에게 물론 뭐 위탁모니까 결정된 사항에 따르겠죠. 이 위탁모가 굉장히 그 정인이에 대해서 사랑이 남달랐던 걸로 보여요.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의미로 이니셜을 새긴 금목걸이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요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런데 지금 이 양모는 계속해서 그 SNS나 이런 쪽에 그 자신의 그 딸, 이 정인이, 입양한 이 딸을 자꾸 그 SNS에 그 올리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이를 입양한 그 시기는 SNS에 올리기보다는 아이를 적응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엄청 자랑질을 합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요. 뭐 어떤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큰 딸이 있는데 작은 딸 입양 그리고 이렇게 아,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입양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는지 장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 라고 하였고 남편에게는 입양을 너무 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하지만 체면이 중요했던 이들 부부는 아이를 파양을 하지 않았고 입양 후 한 달 뒤 장씨는 9개월 된 아기에게 가축 사육만도 못한 대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엽기적인 학대 행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한 지 애가 한 달 뒤부터 방임 및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인이의 모습인데 그냥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임상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뭐 아토피다, 뭐 몽고방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지금 갈비뼈 실금 부러져서 어른으로 말하자면 이게 기부스예요, 기부스.
자, 이 어떤 행각을 저질렀는지 봅시다. 서 있는 아기의 다리를 벌려놓거나, 여기부터 봅시다. 8개월간 약 800여 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돌 무렵 쇄골을 골절시켜서 의학계에서 2세 미만 영아의 쇄골 골절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를 보여 6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 파티에 찍은 사진인데 어깨에 팔자 붕대를 하고 있고 몸에는 온통 꽃이 핀 자국이 있다. 서 있는 아기의 다리를 벌려놓거나 걸음마 중인 아이에게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일부러 넘어지게 한 뒤 그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기를 마치 가방 들듯이 이렇게 목덜미만 잡은 채, 왜 동물들 목덜미 잡는 거 있잖아. 공중에 떠 있게. 엘리베이터 안전바 위에 아기를 세워두고 태연하게 거울을 본다. 아니, 이게 얼마나,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아기가 손을 모으고 아멘을 해야 음식을 주고 주변에 돌도 안 된 아이가 아멘을 한다고 신기해했어.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인스턴트 이유식을 식히지 않고 그대로 2, 3분 만에 먹였다. 굶기고 배고파할 때 고추장과 초고추장을 먹였다. 냄새와 아이의 똥냄새와 뒤처리가 싫어서 돌진한 아이에게 이유식과 분유만 먹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이지 않고 직접 만든 이유식을 먹여달래서 직접 챙겨서 보냈는데 너무 음식 같지 않아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몰래 먹였더니 어린이집에다 난리를 쳤답니다. 정인이 얼굴이에요. 업소용 신발장 키를 치발기. 여러분 치발기라는 건 아이가 양육과정에서 이가 자라면은 이 좀 간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치아 발육기로 이제 치발기라 그래요. 이 치발기를 신발장 키. 아이는 집에 두고 친딸만 데리고 수차례 외출. 차 안에 아기만 남겨두고 남편과 친딸 셋이서만 외식하러 감. 몇 시간 동안 차에 방치해두고 아기를 방에 가두어 놓음. 이웃들이 놀러오면 지인들이 놀러왔을 때 아이가 이제 방에서 운대요. 아이를 방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방에 혼자 두니까 아이가 울면 지인들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쟤는 그렇게 그냥 저렇게 있어야 된다고. 아, 정말 어린 당시 14개월이었던 유라가 입은 친딸이 생후 100일쯤 조금 넘었을 때 입었던 옷. 장씨가 박수를 치게 하려고 아이의 양손을 거치게 잡은 순간적으로 아이의 얼굴 겁먹은 모습이 역력함. 아이를 재우는 것이 아니라 7시부터 어두운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울다 지쳐 잠들게 함.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피해 아동 어린이집의 결석 횟수. 어린이집에 계속 결석한 4월 달에는 1회, 5월 달에는 3회. 계속해서 지금 8월 달에는 20회. 이때가 가장 아이 학대가 심할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학대하던 중에 애기 엄마가 유방 학대 수술을 받았어요. 애기 엄마란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입양한 이 장모씨
이유는 아니 이런 사진을 캡처를 했을까요? 애가 울고 있는데 정인이 이마에는 상처. 자, 자 봅시다. 숨진 입양아의 아동학대 신고 처리 2019년 6월 10일생의 정인이가 작년 6월입니다. 2020년 2월 3일 입양. 요 사이 이제 위탁모에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줬겠죠. 4월 29일 날 이사를 합니다.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5월 25일 최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6월 초에 이게 또 기가 아니 왜 경찰이 내사 좀 6월 29일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 양부모 지인이 신고를 한 거죠. 아이를 계속 학대를 하니까 7월 2일 날 경찰 첫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8월 21일 날에는 경찰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습니다. 아, 경찰 왜 이러는 거예요? 9월 23일 세 번째 학대 의심이 신고 들어와서 경찰 현장에서 내사 종결. 병원이 신고.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했잖아요. 제가 많은 이제 제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말이 안 나와요. 사례들을 보면 보통 경찰들은 처음 초동 수사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려는 그것이 좀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거를 내사 종결해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 엎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이 조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수사를 하긴 했네요. 경찰 현장에서 내사 종결을 했다? 자, 첫 번째 신고는 어린이집. 유라는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사날 간격으로 얼굴과 배, 허벅지에 멍이 발견됐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고 이런 상처가 반복되자 5월 29일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1차 학대 신고는 2020년 5월 25일. 여러분, 입양된 게 2월이었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아이를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든 것을 어린이집에 2차 학대 신고는 양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둔다며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또 합니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네요. 아니 어린이집에 따르면 기아 상태 지난 2월에는 이 정인이 몸무게가 8.9kg였대요. 입양 직후에는 9.4kg까지 늘었는데 23일 날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입양 때보다도 더 안 나가는 거죠. 8.5kg. 16개월 아이가 말도 안 되죠.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몹시 부족한 소아과 원장이 의사가 신고를 했어요. 아동학대 혐의 없다고 또. 장 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될 때마다 휴대전화와 사진과 동영상 대화기를 삭제했고
아이가 밥을 너무 먹지 않아 아이는 불쌍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항해. 이후 10월 13일 16개월의 아기는 장 씨의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두개골 골절, 복부 장기 파열, 갈비뼈 골절, 멀쩡한 장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6개월 아기 몸무게가 8.5kg. 16개월 여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왔는데 후두부, 후늑골, 오른쪽 팔꿈치, 빗장표, 전신에 멍자국,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등 쪽을 맞아 장기 손상에 사망하게 되었다. 양부모는 아이를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무료 수목장에 안치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이 학대를 한 양부모의 할아버, 아버지, 부모는 목사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이 췌장이 터졌다는 의미는, 여러분, 췌장이라는 거는 몸속 깊은 사각지대, 갈비뼈, 간 위를 다 드러내야 췌장의 일부가 보이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정인이가 살 수 있었는데. 입양 전, 입양 후, 입양 후 이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 음, 외국 사례에도 그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성격과 연계돼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의 어린아이에 대한 성격적인 기재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논문 중에 보면은 그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미숙아라든가 뭐 장애아라든가 뭔가 부족하고 정인이도 이제 그 부족한 아이 중에 한 명이죠. 입양아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대받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물론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보호 서비스 기관을 조정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인권협회 아동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이의 그 방임이나 학대, 착취
그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학대라는 거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않은 것 자체가 학대거든요. 근데 정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얘는 굉장히 열심히 적응하고 살려고 했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야기를, 아, 제가 감정 조절, 어,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 진짜. 그 정인이의 그 성격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정인이는 태어나자마자 어, 이제 친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죠. 어,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하고 분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근데 이 정인이가 성격이 굉장히 밝은 아이예요. 굉장한 그 어린 아이지만 다 알거든요. 굉장한 굉장한 그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어린 시절에 보면 굉장히 잘 웃잖아요. 하하 웃고, 아이들은 이 파르조나를 파르조나를 쓰기에는 너무 순수해요, 진짜.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다 드러나거든요. 정인이 얼굴 자체 내에서 순수하고 맑은 그 아이의 영혼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학대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이의 얼굴이 좀 변하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엄마가 그 정인이를 입양한 그 양부모 이 장 씨가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탁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느냐고 그런 몇 번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그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이를 어,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나 아, 그런 마음가짐,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을 했을지. 그리고 정인이는 되게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 부모한테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정인이의 사인이 보면은 이 취장이 절단된 거거든요. 이 취장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지만 갈비뼈와 간과 위 뒤에 가장 뒤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이 장기는 여러분 성인도 이 취장암에 한번 걸리면 뭐예요? 절대로 살아,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굉장히 극히 적어요.
근데 췌장이 절단됐다라는 거는 굉장한 외압, 그 어린아이가 당했을 그 폭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오늘 굉장히 바쁘지만 정인이를 닮은 인형을 샀어요. 정인이처럼 너무 귀엽고 예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정인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 아이가 변화온 가정과 성격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안 되고, 저래도 정인이의 어떤 그런 힘든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바쁘지만 용기를 내서 작성을 했어요. 정인아, 미안해. 너의 성격은 순수함 그 자체야. 너의 이 순수함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정말 미안하다. 그곳에서 편하게 잠들기 바란다. 정인아, 미안해. 너는 그 순수함 자체야. 너의 그 순수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음,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너의 성격은 순수하니.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니? 정인아, 미안해. 여러분, 음, 유태인
유태인 속담에 의하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 제가 만든 이 영상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은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아동학대 신고하고 그리고 그런 아픈 지금도 어디서가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동학대를 있어서는 안 되고 근절해야 할 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인이 2부, 3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 함께 빌어주세요. 정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러분 정인이 방송 끝까지 우리 한번 사수해서 보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성적이 안 되네요. 여러분 방송 마치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